아내분들 코칭을 해드리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이 중요하다는 알겠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죠? 사과를 하고 싶긴 한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 바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될 정도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멘트들을 적용해 보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과 대판 싸워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 절절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말투가 좋게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편과 크게 다투지 않은 상황에서 내 감정이 나쁘지 않을 때 그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미리 드릴게요. 그래야 말투도 기분 좋게 진심으로 나갈 수 있고 상대방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쓰셨을 때 남편과의 관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칭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할 때, 헌신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꼭 고마워 이 세 글자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잘했다 라고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했다고 하는 건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가 보기에 하급자가 뭔가를 잘 했을 때 말 잘 들었다고 평가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여성보다 가불관계에 민감한 남자들은 그것들을 칭찬으로 잘 듣지 못해요. 아내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고 무의식 중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맙다 이렇게 딱 세 글자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딱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 뒤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런 말들을 더 붙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더 필요한 요청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했다면 그리고 식상하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와, 정말 자상하다 혹은 따뜻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자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쁘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을 싫어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자신의 남자다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건 남편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잠자리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남편이 잘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혹은 잠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는 못하는 게 뭐야? 넌 남들하고 정말 다르구나. 섹시하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완전 남자로 느껴진다.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남편의 조금 특이하고 유머러스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주변에 남자가 정말 많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마도 10중 8구는 그 여성분이 남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잘 웃어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남자는 여성을 웃기게 해줬을 때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편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남편의 말이나 행동에 조금 더 웃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오래 하는 것보다 더 큰 정서적인 연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웃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 하면 재밌네, 그거 좀 웃긴다 라는 식으로 짧게 말해주셔도 되고 너도 보면 은근 재밌는 면이 있다니까 덕분에 아까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남편에게 미안할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미안해 이 딱 세 글자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상황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미안해 이 세 글자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딱 거기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고맙다는 이야기 뒤에 다른 이야기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확률로 남자들은 그냥 미안해 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기분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세세한 설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런데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너는 나한테 할 얘기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미안하지 않거나 아직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과할 시기는 아직 아닌 거죠. 다섯 번째는 반대로 남편이 우리에게 미안해 할 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남편에게 사과를 한 다음에는 남편에게서 어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 또한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면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끼리 주말에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출장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상황이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해준다면 어떨까요? 뭐 오랜만에 아이랑 같이 외식하자고 하긴 했는데 아쉽긴 하다. 근데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중요한 출장일 텐데 신경 쓰지 말고 아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 놓을게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남편은 우리에게 더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멘트들이 생각보다 어색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면 그건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와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통하는 외국어 몇 개를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다면 남편의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